저랑 교정 수업을 했던 분들 중에는 글자가 너무 아저씨 같아요 라는 고민 때문에 오신 여성분도 있었고요. 또 너무 초등학생 같은 글씨 때문에 아랫사람들 보기가 창피하다 해서 찾아오신 부장님도 계셨거든요. 글씨를 망가뜨리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쫓기듯이 급하게 글씨를 쓰신다는 거예요. 글씨를 그럴싸하게 있어 보이게 글씨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책과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악필로 고민이신 분들의 필체를 10년 가까이 교정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댓글로 활동 중인 김상훈입니다. 오늘은 한글을 예쁘게 쓰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다른 언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한글 고유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받침이 있다는 것이죠. 훈민정음에서는 닿는 소리라고 해서 종성이라고 표현을 하였고요. 받침 덕분에 우리는 다양한 소리를 표기할 수 있고요. 한글 고유의 멋도 살아납니다만 반대로 받침 때문에 글자 균형을 맞추거나 크기를 맞추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받침을 예쁘게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받침은 말 그대로 받침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서상으로는 가장 마지막에 쓰기는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윗부분을 받쳐주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안정감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해요. 잘못된 예시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첫째로는 받침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경우입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받침대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안정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받침을 견고한 위치로 보내기 위해 저는 끝선을 맞추세요 라는 표현을 즐겨서 합니다. 세로 모음과 함께 쓰는 글자라면 받침을 모음이 떨어지는 끝선에 맞춰서 쓰시면 되고요. 가로 모음과 함께 쓰는 글자라면 자음의 오른쪽 라인에 맞춰서 받침을 정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받침이 너무 뭉개지는 경우예요. 받침대가 옹졸해지면 역시 안정감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일부러 뭉개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받침 쓸 공간이 모자라서 그럴 텐데 특히나 르이라든지 홍처럼 윗부분이 복잡한 글자들은 모음이 무조건 중심을 사수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운데에 모음이 들어가도록 윗부분을 압축시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받침을 쓸 공간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끝으로 받침이 이렇게 크면 안정감이 더 있지 않을까요?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부러 거대하게 늘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엔 자음의 크기를 통일시켜야 글씨가 질서 정연해 보이므로 초성의 크기랑 동일하게 써주시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쪼그라드는 현상만 개선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씨를 그럴싸하게 있어 보이게 글씨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저는 글씨체가 나와 얼마나 어울리느냐,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랑 교정 수업을 했던 분들 중에는 글자가 너무 아저씨 같아요 라는 고민 때문에 오신 여성분도 있었고요. 또 너무 초등학생 같은 글씨 때문에 아랫사람들 보기가 창피하다 해서 찾아오신 부장님도 계셨거든요. 그럼 나와 맞는 분위기의 글씨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한번 언급했었어요. 균형 잡힌 글씨를 쓰려면 자음보다 모음이 커야 한다. 모음은 엄마 소리, 자음은 아이 소리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음보다 모음이 커야 한다면 두 가지의 극단적인 예시가 가능할 거예요. 첫째로는 자음보다 모음이 크기는 하나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죠. 두 번째는 자음보다 모음이 압도적으로 큰 경우입니다. 부 자르듯이 나눌 수는 없겠지만 왼쪽의 경우에는 조금 더 아이 같은 글자 느낌이 나고요.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성별로 따지자면 여성적인 분위기에 좀 더 가깝습니다. 오른쪽의 경우는 어른이 쓴 것 같죠. 어른스러운 분위기가 나고 권위적인 느낌도 좀 있고요. 성별로 따지자면 남성적인 분위기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이에서 고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나이, 성별, 사회적인 위치 혹은 내가 추구하는 이미지에 따라서 자음과 모음의 비율을 어느 정도 비율로 써야 나에게 맞는 분위기가 될까? 재밌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이 같은 글씨의 특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게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겠죠. 앙증맞고 깜찍한 글씨체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특징을 지향할지 지양할지는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귀여운 캐릭터들을 생각해 보면 머리가 크죠. 몸통은 작고요. 팔다리도 짧습니다. 이런 분위기의 글자라면 아이 같은 글자로 느껴질 수 있어요. 대입해 보면 초성이 크고 모음이 그리 크지 않으면서 받침은 작겠죠. 이런 경우에는 모음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받침이 없는 글자와 받침이 있는 글자가 서로 크기가 맞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어렸을 때 어른 글씨를 쓴답시고 휙휙 선을 날린 경험이 있으시죠? 궁서체의 느낌이 들어가면 어른스러운 분위기가 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렇게 썼던 거예요. 서예에는 삐침이라는 필법이 있습니다. 붓을 날렵하게 던지듯이 쓰면 마지막에는 점점 붓끝이 좁아지면서 회계 끝이 예리하게 마무리되거든요. 연필이나 볼펜을 쓸 때도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만 선을 긋기보다는 이러한 삐침의 매력이 글자 곳곳에 들어가야 어른스러운 분위기를 낼 수 있겠죠. 그렇다고 모든 선들을 던지듯이 날려버리면 팔랑팔랑 까부는 것처럼 글씨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쉽게 기역이나 시옷, 지읒처럼 왼쪽으로 갈 때랑 아나, 우처럼 수직으로 내릴 때 가볍게 툭 던지는 느낌을 내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글씨를 망가뜨리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쫓기듯이 급하게 글씨를 쓰신다는 거예요. 급하게 쓸 때의 가장 큰 현상은 끝맺음이 던지듯이 날아간다는 건데, 이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글자의 끝을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삐치는 현상과는 궤가 많이 다릅니다. 마음이 급하게 쫓기기 때문에 글씨를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글씨를 마무리하기 전에 마음이 이미 다음 글자로 넘어가 있는 것이죠. 성격이 급한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종종 발견되고요. 그래서 성급한 마무리 때문에 선 자체가 삐뚤어질 때도 많고요. 받침이 모나게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허다할 것입니다.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한자 한자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글씨를 뭉개면서 넘어가게 될 겁니다. 물론 생활 속에서 글씨를 촉박하게 써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요구가 돼요. 1분 동안 1000자를 써서 제출하세요.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에 우리가 맞닥뜨리진 않으니까요. 결국 마음이 쫓긴다는 건 글씨 숙련도가 낮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연습을 해보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앞부분은 빠르게 날리더라도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주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실수 한 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자음보다 모음이 조금 더 큰 편이 좋으므로 자음이 위로 솟구치는 현상을 해결해야 합니다. 예시를 보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를 쓴다면 이렇게 쓰실 거예요. 모음보다 자음이 낮죠. 받침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음보다 자음이 낮죠. 그런데 모음이 더 복잡해지면 문제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자음이 모음보다 위로 솟구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모양이 복잡해져도 자음이 솟구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더 복잡한 글자를 쓸 때도 이 원리는 적용됩니다. 모음이 자음을 품어줘야 한다는 개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한글을 예쁘게 쓰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글씨 쓸 일이 점점 적어지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자랑스러운 우리 한글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써본다면 그 또한 나만의 자부심이 되지 않을까요?